안녕하십니까. 리니지 W를 좋아하는 남자 동굴입니다. 오늘은 리니지 W의 그 뽑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뽑기 시스템이 지금의 리니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참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긴 하지만 끊임없는 과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 과금에 대한 염증 때문에 리니지를 접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과금에 대해서, 뽑기 시스템에 대해서 리니지 W와 리니지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입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고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억측과 이런 걸로 내용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니지 W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이 게임을 두고 봤을 때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도 구독을 해주신 분들과 저희의 프로를, 저희의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맞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우리 리니지 W는 옛날엔 사실 그랬어요. 월정액이었죠. 29,700원씩 혹은 PC방에 가서 게임을 실제 플레이를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과금이라고 할 것이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 2009년, 2010년 이쯤에서 타 브랜드와 협업으로 들어왔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육개장, 우리가 좋아하는 육개장, 보통은 이제 행군을 하다가 끝날 때쯤 먹는 그 육개장이죠. 네, 추억의 그 맛. 이 육개장과 예전에 2009년도에 협업을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애증으로 생각하는 립턴. 네, 음료수 립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미지도 네,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한번 띄워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때 참 립톤을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이 립톤을 쟁여 놓고 먹었던 게 아니고, 실제 쿠폰 입력은 다 한 다음에 남는 것들 있죠? 이거는 뭐 주변의 동생들, 친구들에게 막 나눠주거나 그러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때에도 여론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저들이 이때는 이 과금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게 립톤이나 육개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현물을 구매를 했을 때 이 행위 자체를 과금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현물을 구매를 했기 때문이죠. 현물을 구매를 했고 그 쿠폰으로 인해서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더욱더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일석이조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큰 거부감은 없이 그렇게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저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좀 그랬냐면 요구사항은 있었죠. 근데 그 요구사항이 너무 비싸다, 이런 이벤트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 음료를 바꿔주세요. 왜냐면 립톤을 너무 많이 마신 거죠. 네, 뚱캔으로 이렇게 나오는 립톤이 있는데 엄청 마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PC방을 많이 다닐 시즌이거든요. PC방에 1위로 가장 잘 나가는 음료가 웰치스,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 요 정도였는데 이 당시에는 립톤을 이길 만한 경쟁 상대가 없었다라는 것이 네, 그 당시 PC방을 운영하셨던 분들의 말씀이었고, 그만큼이나 유저들이 립톤에 대해서 네, 상당한 구매를 하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반응은 콜라로 바꿔주세요, 웰치스로 바꿔주세요, 하다못해 솔의 눈이라도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주장들이 제법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반응들 속에서 1차, 2차, 3차에 이르는 네, 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PC 리니지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그 피규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코카트리스, 버그베어 이런 캐릭터들이 물론 이제 뽑기로 진행이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이 판매가 되죠.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피니지, 리니지 자체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피규어가 나왔을 때 어떤 대가 없이 구매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과금적 요소를 이 캐릭터에 부과시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 좀 안 좋은 말인데 마치 깡처럼 느껴졌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캐릭터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하면 이 피규어 100만 원어치에 상당히 현물과 함께 100만 원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게임의 재화가 같이 딸려온다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피규어 자체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주거나 버리거나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게임 재화가 목적이었다는 거죠. 게임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 1+1 개념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구매를 굉장히 어렵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월 정액만 놓고 게임을 할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현물 없이 구매를 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상 조금 이렇게 사실 몇천 원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말이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나가는 내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크진 않았다. 거기다가 현물은 현물이지만 그 외적으로 있는 아이템들 있죠. 그 아이템들이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00만 아데나가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전 해왔으니까요. 초창기 리니지는 100만 아데나가 현금 20만 원. 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100만 아데나가 5천 원인가요? 네, 그때까지 제가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오는 아이템들만 팔아도 그 이상의 값어치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현금 환전이 가능했다. 깡이 가능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많은 구매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기로는 2011년인가요? 예, 2011년에 드디어 리니지에 본격적인 BM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첫 등장은 요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푸기와 불기였거든요. 물론 지금 W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길게 끊지 않고 넘어갈 텐데 이런 본격적인 BM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리니지 W로 따진다면 뭘까요? 지금 찬란한 견갑이나 면갑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티셔츠. 네, 이런 것들이 이때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리니지, 그러니까 NC소프트가 한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네, 게임사는 게임트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게임트리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프로야구 매니저라는 게임을, 정말 알짜 게임을 예쁘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2011년도 기준 매출이 547억에 당기 순이익이 87억 원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게임 회사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었던 이 게임사를 2012년 2월 달에 NC소프트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서 결과적으로는 한 5년 정도 후에 게임이 완벽하게 이제 게임 서비스가 종료가 되긴 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리니지 W 하시는 분들 우리 뽑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뽑기를 많이 할 때 옛날에는 서버 초반에는요. 변신 아니면 인형 거의 이 정도였죠. 근데 나중에 스펠 카드 나오기 시작했고요. 스킨 카드 나오기 시작했고 프리즘 나오기 시작했고 컬렉션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수집을 해야 된다. 이 게임인데 그냥 단순하게 게임만 넣고 보면 정말 단순하게는 아이템과 그리고 마법서죠. 우리가 전설 스킬, 영웅 스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법과 기술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내 레벨만 있으면 이 캐릭터의 스펙은 사실 예전엔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게임에 수집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집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 배경을 저는 바로 이 푸야메 인수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푸야메는 프로야구 매니저의 줄임말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푸야메는 정말 중독성이 상당한 게임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은 우리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보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옛날에 풋볼 매니저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처럼 나는 세팅만 해놔요. 자, 1번 타자 누구 이렇게 타순을 정해놓고 그리고 감독을 설정해서 우리 팀이 벌떼 야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야구를 할 것인지에 관한 거를 감독의 성향에 맞춰서 팀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 이글스 팬인데요. 99년도 하나 이글스 우승했던 이 당시는 우승대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상당히 강한 그런 어떤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글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99년도 하나 이글스 덱 아니면 2006년도 류현진 선수가 데뷔를 했던 해죠. 이때 역시 하나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기도 했고요.
뭐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해에 원하는 선수의 원하는 그 카드를 수집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성장시키는 그런 재미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집이 수단이었습니다. 수집이 수단이 돼서 목적상 내가 원하는 성적을 내고 내가 원하는 덱을 맞추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재밌는지 실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작은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리니지 1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요, 한참 제가 이 푸야메라는 게임에 빠져 있었을 때 리니지 1보다 이 푸야메에 현질을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집의 욕구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를 그 당시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덱을 맞추고 하나씩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이 NC소프트가 인수를 한 이후에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지금 뭐 야구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뭐 라이브 카드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카드라는 것은 뭐냐면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리그 중간에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을 기준으로 더 나은 스펙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당시에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대호 선수가 타격 7관왕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던 이대호 선수보다 갑자기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과금으로 풀렸던 라이브 선수의 스탯이 더 좋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도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한 달, 두 달 반짝 자란 선수가 타격 7관왕을 달성한 이대호 선수보다 더 높은 스펙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일단 과금을 즐겨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카드를 수집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모든 거를 다 갖춰놓고 좀 과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조금 멘붕이 오는 거죠.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과금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게임은요, 당시에도 과금적인 요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과금이 많지는 않았죠. 카드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어떤 도파민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참고로 푸야메는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한 게임은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느긋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3년, 4년간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덱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허접하진 않았겠죠. 갑자기 이제 과금으로 똘똘 뭉쳐서 들어온 덱에게 말도 안 되게 그냥 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부터는 도파민의 연속인 거죠. 3년, 4년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걸 딱 본 순간 유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금은 과금으로 응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순히 이때는 라이브 카드만 나온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카드들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종의 변화나 아니면 타격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그 스탯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과금이 끊임없는 스펙업의 지름길이다라는 게 이 게임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우리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보드 게임사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PVP를 통해서 유저들끼리의 경쟁을 유도를 하고요. 그 전투를 통해서 이긴 그룹은 더 나은 리워드를 얻고 진 그룹은 어쩔 수 없이 그 리워드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지는데 어느 날은 그런 거죠. 내가 졌어. 내가 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싸워야겠다는 생각에 현질, 그러니까 과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캐릭이 세지면 결국은 과금이 멈춰있는 어떤 캐릭과 만났을 때 절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과금은 결국 승리를 가져온다의 공식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PVE라고 하죠. 사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갈 수 없는 사냥터를 내가 과금을 했는데 이제는 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파민 터지는 과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열중을 하고 있었던 그 편인데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리니지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실제 그 프로야구 매니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덱을 깨고 깨는 과정이 결국은 과금의 연속을 부추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과금 위주의 게임이 운영이 되다가 2017년 3월 프로야구 매니저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도요.
당시 유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불만이 너무 많았죠. 프로야구 매니저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저 친화적인 게임이었거든요. 유저들이 단체로 어떤 불만을 얘기를 하고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요, 실제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은 피드백을 주곤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스튜디오 W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라이브 방송이죠. 그거를 얘네는 2010년도 초반, 그러니까 2010년도 전후로 해서도 방송을 해왔었어요. 그 당시 기억으로 아프리카를 통해서였나요? 네, 뭐 운영자, 그러니까 게임사 측 인사들과 서유리 씨인가요? 네, 당시 유명했던 서유리 씨가 같이 방송에 나와서 뽑기도 같이 하고, 네, 스튜디오 W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당시 프로야구 매니저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왔었다는 거죠. 이렇게 유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NC소프트에서 인수를 한 지 5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제가 그 옛날에 플레이 포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플레이 포럼에서 PF 대인이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서버의 동시 접속자를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체크한 게 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게임은 자동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수동 게임이었죠. 이때는 매크로도 그렇게 없을 당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들, 게임방이나 집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동 플레이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거의 뭐 2배수 정도 돼도 큰 무리는 아니다. 그러면 월정액만 놓고 봤을 때 리니지 1에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한 60억 원 정도 된다라는 추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찌됐건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2015년쯤 돼서 대대적인 발표를 하기 시작하죠. 어떤 발표였냐면, 요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강남 역삼동인가요? 그 TJ죠. 네, TJ가 나와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대적인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PC 리니지가 아니라 모바일로 저변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고요. 이때 당시에 비교군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했던 게 넷마블이었습니다. 넷마블이 2015년도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어서 벌어들였던 수익이 약 한 1조 원에 달하는 걸로 제가, 네, 그 당시, 네, 기록이 나와 있고 컨퍼런스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리니지에서 결국에는 리니지 M을 만들기 시작하죠. 물론 이 당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리니지 M이 2017년도 6월 21일 날 출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리니지 W 역시도 언젠가요? 21년도인가요? 네, 제가 정확하게 이제 4주년이 됐으니까 21년도네요. 21년도에 W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들이 이런 과금에 대한 도파민을 어느 정도 심취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이 수집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게임회사에서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네, 공을 들여서 알아냈을 것이다, 알아냈던 것 같다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와, 처음에 영웅이었죠. 영웅 변신 뽑으려고, 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앉혀서 썼는데, 지금 뭐 사실 영웅은, 네, 그냥 뭐 출석 체크 이런 것만 해도 주죠. 뭐 게임이 4년 정도 흘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네, 몇백만 원 들여서도 영웅 변신 하나 얻는 게 어려웠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출석 체크로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설까지는 좀 쉽죠. 이제 신화부터는 조금의 멘붕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신화를 천장으로 뽑는다라고 해도 옛날만큼 큰 좌절을 느끼진 않습니다. 초월 역시도 저도 매주 아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초월을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옛날에 느꼈던 그런 큰 좌절감까지는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금적인 요소가, 네, 지금의 화수분을 만약에 손을 댄다면 여러분들은 기대 이상의 도파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펙업 되는 그 수준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듯 그 과금과 도파민의 이런 그 연관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욕구, 그리고 이제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과금이 필요한데, 냉정하게 봤을 때 과금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도파민을 느끼기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 재밌어야 되잖아요, 게임이.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게임에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고, 네, 그래서 이런 과금 요소가 있어도 저만 놓고 봐도 큰 과금은 안 하게 되더라. 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야구 매니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 이 게임이 왜 망했느냐. 유저들이 마지막에는 정말 대규모로 거부감을 표현을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매주 이렇게 과금이 나오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게임하기 싫다. 등등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사 게시판 있죠. 게시판에 릴레이로 글을 다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유저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실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게임을 하는 유저의 수가 줄어들었던 것도 네, 명백한 사실이고요. 지금 리니지 W하고 뭐 비슷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저가 떠난 게임은 더 이상 네,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죠. 우리가 솔직히 뭐 콘솔 게임처럼 싱글로 게임할 게 아니라면 다른 유저들과 어느 정도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서 소통도 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나 혼자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본토만 가도 굉장히 썰렁하죠. 실제 매크로도 많이 없는 느낌이고 반면 이제 뭐 목락인가요? 목락이나 이제 특정 사냥터 가도 매크로들만 보이죠. 일반 유저들 중에서 목락 사냥을 그렇게 즐겨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이미 버려진 사냥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보인다. 근데 이제 그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니까 또 얘기가 삼천포로 빠질 뻔했습니다. 여튼 바라는 거는 프로야구 매니저를 통해서 알아봤던 이런 문제점, 유저들의 반발감, 그리고 게임사의 안일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뽑기 시스템을 알아보고 과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프로야구 매니저를 이렇게 쓱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게임을 종료하게 됐다는 사실을 또 알게 돼서 바라기는 리니지 W는 이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임 정말 재밌고 저도 지금 뭐 오늘도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뭐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게임 너무 재밌고 즐겁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 꾸준히 앞으로도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우리 한번 토론도 해보고 얘기도 해봐서 기회가 된다면 저하고도 한번 만나서 네, 한번 이렇게 유튜브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뭐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인 야구 팀원들과 회식을 하면서도, 참, 리니지라는 게임 재밌다. 네, W 재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물론, 아직도 이 게임을 하고 있냐. 조금 이제, 몇 명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눈초리로 이제 이런 게임 하지 마라. 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문제없이 이 게임이 여러분들과 좋은 소통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건강한 게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맨날 둘이서 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왠지 어색하고 말도 잘 안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네 이렇게 영상 한 편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댓글도 제가 이제 글을 남기려고 답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리니지 W를 사랑하는 남자 동그리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